흰색 복도로 둘러싸인 군병원에서 최서연 중위는 베테랑 환자의 붕대를 다정히 정리하며 다가올 야간 근무를 떠올린다. 28배 그녀는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상위 군인들의 통증을 돌봐왔다. 명문 의과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서연은 군의관 대신 군 간호를 택했다. 철저한 군기 속에서 군인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자 언제든 응급 후송에 대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대기실에 이민준 소위 20세는 떨리는 손으로 차례를 기다린다. 갓 신병 훈련을 마치고 전방 부대로 배치된 그는 단단한 체격과 해맑은 미소로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어젯밤 열과 근육통이 심해진 그는 진료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 진료실에 들어서자 서연은 막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를 정리 중이었다. 그녀의 눈길이 땀에 젖은 그의 이마에 머물렀다. 이 소위,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에 민준은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과훈련 탓인지 좀 힘듭니다. 서연은 청계와 혈압계를 들고 측정했다. 정상보다 살짝 높은 수치였지만 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충분히 휴식하고 수분 보충하세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겠습니다. 내일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민주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눈빛엔 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서연은 등을 돌려 기록을 이어갔지만 심장은 잠시 빠르게 뛰었다. 그저 업무일 뿐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 한켠엔 그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옥상 햇살 아래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따뜻한 물주머니와 빵 몇 개를 들고 있었다. 서연 중위님, 너무 바쁘실까 봐요. 아침 식사하세요. 수줍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근데 함부로 들고 오지 마시고 간호병에게 부탁하세요. 알겠어요. 다음부턴 그렇게 할게요.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그를 단순 환자가 아닌 특별한 누군가로 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짧은 인사와 작은 배려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온기를 남겼다. 며칠간 민준이 진료를 받을 때면 서연은 더욱 세심하게 살폈다. 수면, 수분, 운동 상태를 묻고 주변 가정사까지 귀 기울였다. 민준은 부모님이 농사짓는 고향, 자신이 입대한 이유, 제대 후 건설공학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 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느 노을진 오후, 민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오늘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 다시 진료실로 가야 할지 고민돼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돕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건강해야 훈련도 잘 받고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긴장과 설렘이 공기처럼 흘렀다. 서연은 급히 시선을 돌려 기록지로 몸을 가렸다. 그날 밤 근무실에서 통계 보고를 작성하던 서연의 머릿속엔 민준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등받이 위로 기댄 그의 모습, 진료실 불빛 아래 맺힌 땀방울까지 선명히 그려졌다. 이 감정이 뭐지? 고민 끝에 그녀는 휴대폰에 메시지를 남겼다. 충분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곧바로 도착한 답장에는 감사합니다 중위님. 잠이 오지 않던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집 앞 호각 소리에 그녀는 정렬된 군복 차림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멀리서 민준이 눈인사하자 그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러 나서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확신했다. 군의관의 충고 하급자와의 감정은 통제해야 한다. 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서연은 알았다. 이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며 규율 넘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라고 있음을. 비록 궁이라는 장벽이 있지만 두 사람은 그 위에 피어나는 작은 연대를 소중히 키워갈 것이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백색 복도 넘어 당직실 유리창으로 스며들어 가득 쌓인 환자 기록과 무정이 위에 부드러운 빗무리를 들이웁니다. 최서연 중위는 의자에 기댄 채
얼음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내과 앞 작은 뜰을 응시합니다. 그곳에서 이민준, 소위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데 단단해 보이는 그의 몸이지만 팔 근육은 떨리고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고 커피 잔을 내려놓더니 복도 밖으로 달려갑니다. 뜰악으로 내려온 그녀가 목소리 높여 부릅니다. 이소위, 민준이 동작을 멈추고 허둥지둥 제복을 고쳐 입으며 달려옵니다. 동료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외칩니다. 간호 영웅이 나타났다. 민준은 어색하게 거수경례를 한 뒤 다가와 헐떡이며 묻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훈련을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혈압 측정할게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혈압계를 꺼내 그의 팔에 커프를 감습니다. 전보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 훈련이 중요해서. 훈련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서연은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은 의료부서에 휴식을 요청할게요. 충분히 수분 섭취하고 오후에 다시 진료받으세요. 민주는 감사한 눈빛으로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를 팀으로 돌려보냅니다. 민준이 군의관 텐트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업무였지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당직 근무가 끝난 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록을 정리하던 서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이민준이라고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중위님, 오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만 더 쉬어도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진료도 받지 않고 어찌 쉬겠어요. 제가 처방한 해열제와 항생제 꼭 복용하고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다시 연락 주세요. 서연이 다정히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위님. 별말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서연이 전화를 끊고 허공에 한숨을 내뱉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던 손길이 사라진 허전함이 느껴졌지만 곧 미소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내 마음에 적응했구나. 그날 밤 당직실 벽시계 소리만이 고요를 채웁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뜨며 민준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그의 모습이 너무도 선명해 그녀는 그 순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준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건강 체크를 위해 진료실을 찾습니다. 매번 서연은 더 오래, 더 세심히 그의 상태를 살핍니다. 수면과 영양, 스트레스 관리법을 조언하고 매일 밤 민준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비타민 챙겨 먹었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엔 서연이 훈련 과부하를 막아주고 저녁엔 민준이 식사와 휴식을 보고합니다. 사랑 고백은 없지만 작은 배려마다 진심이 묻어납니다. 어느 주말 오후 병원이 한산할 때 서연이 약장 정리를 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고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중희님, 이거 받아주세요. 민준이 고개 숙여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겉면엔 감사합니다 라고 딱딱한 글씨로 적힌 카드와 우유 캔디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카드 안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돌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했어요. 이름은 없었지만 서연은 누가 보낸지 알았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에 번지고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카운터 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멋쩍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약장 한쪽에 그 캔디와 카드를 살며시 꽂아두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 그는 환자, 나는 간호사. 마음과 이성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군 기관과 규율이 만든 벽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망설임 속에 조용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열이 심해지고 기침이 계속되어 서연은 즉시 진료를 시작하며
손을 그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바로 쉬고 상태를 지켜볼게요. 본능은 거리를 두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꼭 끌어안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손길에 전해진 천이 서연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비가 갠 오후 창 너머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가슴 속 두려움과 희망을 마주합니다. 이 감정을 허락할 수 있을까? 당직실이 황혼빛으로 물들자 민준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님. 서연은 답장을 쓰다 멈추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온기를 거부하지 못했다. 임무와 규율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이 마음은 멈출 수 없다. 내일은 내 진심을 전해야겠다. 군 병원은 여전히 엄정하지만 두 사람만의 작은 온기가 그 속에 피어납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용기를 얻고 언제 닫힐지 모를 문 앞에서 조심스레 사랑의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정오의 햇살이 당직실 창문의 철창 사이로 비쳐들며 꽃문의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빗줄기를 드리웠다. 군의관 병동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중위 최서연은 책상 뒤에 앉아 펜을 쥔 채 환자 기록부에 집중해서 메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귓게는 호흡 측정기의 고른 숨소리, 시계의 째까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다. 어젯밤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던 소위 이민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아련하고 따뜻한 기분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전고 무렵 미닫이문 뒤에서 가볍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지휘관 재진입니다, 선배님. 젊은 병사의 어눌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깜짝 놀라 펜을 내려놓고 이동 진료실 커튼을 걷었다. 민준이 들어섰다. 창백한 얼굴에 지친 눈빛. 그는 여름 군복 차림에 칼라가 구겨지고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엔 걱정과 안쓰러움이 담겼다. 아직도 피곤해요? 그녀가 다정하게 물었다. 네, 선배님. 어젯밤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꾸 그 일만 생각나서요. 그는 머뭇거리다 목을 가다듬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선배님도요. 서연의 가슴이 순간 찌릿했다. 그녀는 그를 안게 하고 청진기의 배를 그의 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문제는 육체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악몽 꿨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작은 거울로 살피며 물었다. 꿈에서 빗속에 선배님을 버리는 장면을 봤어요. 그는 낮게 고백했다. 그리고 나서 깼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거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가 걱정됐어요. 걱정이라기보단 선배님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손을 거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런 감정은 금기였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처방한 감기약과 항생제를 건넸다.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세요. 오늘 오후에 다시 확인하러 올게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받아들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돌아서 나가려는 순간 서연은 가슴속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거리를 두자고. 하지만 그 불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오후, 군의관 응급실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다. 환자 이름을 부르는 방송, 바삐 움직이는 발소리, 기계의 숨소리들. 서연이 한 젊은 부상자의 혈압을 재던 중 민준 소위가 훈련 후 근육 경련이 생겼다고 보고해왔다. 그녀는 즉시 추가 휴식을 승인하고 지속 관찰을 지시했다. 약국 구역을 나오던 그녀는 기둥 뒤에서 다리를 움켜쥔 채 허리를 약간 숙이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고통을 참는 듯하면서도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그는 어깨를 내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선배님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었어요. 강한 걸 증명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먼저예요.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짧고 강렬한 키스를 남겼다. 서연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심장은 북을 치듯 뛰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다.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가볍게 헛기침하며 그의 어깨를 밀었다. 가세요. 난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는 급히 인사하고 뛰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깨를 떨었다. 그 순간은 분명 무언가가 달라진 순간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돌아설 수 없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병원 구급실은 이미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서연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보고서를 완성하려 애썼다. 그러나 글자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음속에 맴돌 뿐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보고 싶어요. 그녀는 멍하니 있다가 한참 만에 답을 보냈다. 쉬어요. 약도 꼭 챙겨 먹고. 그는 바로 답했다. 네. 하지만 언니 목소리를 들어야만 안심이 돼요. 서연의 가슴이 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녀는 또 한 줄을 쳤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화면을 멀리했다. 그녀는 이 감정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명령과 군 기강이 그들 앞에 내일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 밤만은 어둠 속에 두 개의 고동치는 심장만이 존재했다. 다음날 아침 보슬비가 흩날렸다. 진료실 투명 비닐 커튼 위에 맺힌 빗방울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이 젖은 서류를 정리하느라 분주할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빗속을 뚫고 젖은 우비를 걸친 채 피곤에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복도로 그녀를 부르며 손짓했다. 좁은 처마 아래 두 사람은 마주섰다. 저 다른 부대로 정은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서연이 놀라 물었다. 왜요? 계속 여기 있으면 제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언니에게 폐를 끼칠까봐 겁납니다. 그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의 말을 곱씹었다. 감정 때문에 도망치긴 싫어요. 네가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지 알아요. 날 믿어봐요. 언니를 믿지만 군 규정을 더 믿습니다. 언니가 징계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우비에 맺힌 빗방울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서연은 그를 따라가 뒤에서 팔을 감아 안았다. 언니 곁에 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그가 멈춰섰다. 그녀의 팔이 그의 등을 포근히 감쌌다. 빗방울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졌지만 그 온기를 지울 순 없었다. 그는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간절함이 가득했다. 언니, 제가 어떤 징계를 받아도 좋으니 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가 속삭였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헤쳐나가요. 같은 날 오후, 의료 담당 중령이 그녀를 자신의 호실로 불렀다. 그는 소위 이민준의 장기 휴가 신청서와 그녀가 몰래 보낸 보증서안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최서연 중위, 중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는 군 기강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중령님.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위는 본래 일병으로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특수합니다. 규율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를 일시 보직 해제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즉각적인 전역이나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당장 헤어지지 않고 미래에 맞설 시간을 벌었다. 서연이 실내를 나오자 빗줄기는 그쳐 있었다. 촉촉해진 나무십 사이로 상쾌한 공기가 흘렀다. 진료실 문 앞에 민준이 서 있었다. 우비는 아직 젖어 있었고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언니.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아무것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요. 멀리서 첫 별이 떠올랐다. 저녁 노을 아래 계급과 젊음, 규율과 감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답을 찾았고 두 사람은 용감히 함께 걸어갔다. 저녁 노을이 막사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녹슨 흔적이 남은 양철 지붕 위로 황금빛이 반짝였다. 하루 끝의 공기는 약간 쌀쌀했고 저녁 밥 짓는 영희 냄새와 갓 지나간 비의 습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민준 소위는 휴게실 앞 나무 계단에 털썩 앉아 임시휴직 신청서를 꼭 껴안고 있었다. 옆에는 최서연 중위가 말없이 앉아 벽에 길게 맺힌 빗물 자국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레 봉투를 찢어 기울어진 익숙한 글씨체가 적힌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모든 징계를 감수할 것이며 이민준 소위를 보증합니다. 그는 망설이며 서류를 접고 종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언니, 네가 감히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넌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네가 용기 내어 감정을 인정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함께하기를 선택했으니 내가 뭔가 해야 했어. 민주는 짙은 보라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두려워. 저 위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난 여전히 바로 제대당할 수 있어.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돼? 내 경력과 평판은 그리고 그는 진흙투성이 군화만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난 계속할 수 없을 거야.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충분히 생각했어. 내가 책임질 거야. 어쨌든 우린 이미 금기를 넘었어. 이제 함께 결과를 마주할 뿐이야. 민주는 계단을 미끄러져 내려와 그녀와 마주보고 앉았다. 두 무릎이 서로 맞닿았다. 군 입대했을 때 난 그저 무사히 임무를 마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언니를 만나고 나서야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어. 서연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리고 넌 잘했어. 사랑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촉촉히 빛났다. 넌 내게 믿음을 줬어. 이제 난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오후 종례 사이렌이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온기를 조용히 느꼈다. 그리고 속삭였다. 오늘 밤 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니 집에서 잘게요. 괜찮으세요? 서연은 살짝 놀라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분 침구를 준비해뒀어. 밤이 깊어 응급실 등불이 꺼지고 복도 조명만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서연은 살며시 걸어가 민준을 자신의 휴게실로 안내했다. 그는 조심스레 배낭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다. 포근한 베개, 가지런히 개어진 이불, 선반 위 작은 난초 한 화분. 고요 속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묵을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서로 가까이 있어야 하니까.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언니가 날 위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돼요. 서연은 그의 손을 살짝 놓고 어깨에 얹었다. 난 이미 결정했어. 후회하지 않아.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음으로 대화했다. 서연은 작은 나무 상자를 서랍에서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소박한 두 개의 반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녀를 위한 것, 하나는 그를 위한 것이었다. 언니는 우리가 함께 맹세하길 원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떨어져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민주는 설레는 표정으로 반지를 받아들었다. 나는 언니와 우리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언니는 폭풍우 속에서도 늘 내 곁에 있겠다고 맹세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깨지지 않을 인연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산들바람에 마른 잎이 막사 마당을 날았다. 서연은 근무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근무지로 돌아갔다. 그녀의 머리에서는 허브향 샴푸 냄새가 은은히 났고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동료들은 아침 업무로 분주할 뿐 어젯밤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복도를 지나는 매 걸음마다 그리고 민준의 눈빛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우이자 연인이며 곧 부모가 될 사람이었다. 그녀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병사를 진찰하고 있을 때 다른 하사관이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민준 소위가 임시휴직 신청서를 냈다던데? 그리고 최서연 중위가 보증인이라면서?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소위는 아직 절차 진행 중입니다. 저는 보증인으로서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의 하사관은 말문이 막혔다. 반대편 진료실 유리 너머로 이민준 소위가 근육 경련으로 인한 멍을 검사받으러 들어왔다. 그는 진료실 창 너머로 그녀를 보며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그는 평안을 느꼈다. 진료를 마친 뒤 그는 조용히 작은 쪽지를 꺼내 급하게 적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문틈으로 그 쪽지를 살며시 밀어 넣었다. 서연은 쪽지를 주워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름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전고 무렵 두 사람은 막사 뒤뜰 구석에서 마주쳤다. 그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약과 과일 주스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계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점심을 함께 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도시락과 보약 같은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의 도시락에 계란말이 한 조각을 넣어주며 말했다. 언니는 점심을 자주 거르잖아요. 배고플까봐 걱정됐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모았다. 고마워요. 언니도 꼭 챙겨 먹을게요. 그들은 고요 속에 식사하며 철조망 울타리를 스치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 위를 맴도는 새소리를 들었다. 궁이는 그들에게 규율을 가르쳤지만 사랑은 소중함을 가르쳤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MS, 민준서연라고 수놓인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가지고 있어요. 언니가 그리울 때 펼쳐보세요. 그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평생 간직할게요. 늦은 오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서연은 이동 진료소로 돌아가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같은 과의 친한 동료인 황중위에게서였다. 소문이 대대장까지 올라갔대. 긴급 회의 준비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돌아서는데 복도 끝에서 민준이 그녀의 외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밀며 말했다. 언니, 깜빡하셨어요. 그녀는 외투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 있게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긴급 회의실로 들어갔다. 반듯한 군복, 명예와 사랑이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계급은 달라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있었고 서연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까지 더해져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동료들에게 그저 상관과 부하일 뿐이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연인이자 전우이며 곧 부모가 될 이들이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하루의 여정을 따뜻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고 다음 장을 열었다. 강철 같은 군율 속에서도 사랑은 시멘트 바닥 위에 피어난 들꽃처럼 꿋꿋이 자라났다. 그리고 서연과 민주는 용기와 믿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갈 것이다. 정고가 지나고 막사가 잠잠해진 즈음 김혜린 중위는 군병원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아직 피로가 남은 얼굴선을 따라 은은하게 비쳤다.
옆에서는 박준호 중위가 붉어진 눈가를 감추지 못한 채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안도 어린 미소를 교환했다. 건강한 아기의 작은 손목이 엄마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산 후 며칠간 혜리는 골반 통증에 시달렸고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준호는 단 한 걸음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젖은 수건을 세탁하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살포시 놓아주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전거를 타고 막사 정문을 지나 복지 차량이 혜린과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갈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여러 번 빨래된 그의 바래진 군복이 오히려 듬직하게 느껴졌다. 그날 군의관실은 분주했지만 모두가 준호와 혜린 중위를 위해 길을 비켜주었다. 늘 무뚝뚝하지만 세심한 김옥민 중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부대에서 휴가 연장 허가를 검토할 겁니다. 혜린 중위가 아기 돌보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린은 그제야 눈가가 뜨거워졌다. 군의 허가 규정이 남아 있었지만 동료들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전고가 되자 두 사람은 작은 보금자리라 부르는 좁은 병원 휴게실로 돌아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벽에 나무십 그림자를 드리웠다. 탁자 위에는 군수지원부에서 보낸 작은 떡과 축하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처사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혜리는 말없이 떡 봉지를 풀어 떡을 나눠 담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기 박지우는 요람에 누워 고개를 살짝 돌리며 고소한 찹쌀 냄새를 맡는 듯했다.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해 산후조리해야 할 숙소에 두 사람은 아기 요람을 침대 옆에 놓았다. 지우는 고른 호흡으로 곤히 잠들었고 혜리는 얇은 군복을 벗고 헐렁한 잠옷을 걸쳐 입었다. 그녀는 눈시울을 적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아기는 군가 흐르는 스피커 소리와 단정한 제복 사이에서 자랄 거야. 책임과 사랑을 배워가겠지.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우린 늘 함께 할 거야. 가족으로, 전우로,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로. 이후 혜리는 출산휴가 중임에도 의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들의 건강 기록을 업데이트했다. 내부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내면 여전히 생명을 구하는 사명에 동참하는 기분이 들었다. 준호는 본래 임무로 복귀했다가 후방지원부로 옮겨 비교적 여유 있는 업무를 맡았다. 환영받는 환자를 안내하고 짐을 확인하며 면회 허가를 돕는 일이었다. 그는 곧 아빠가 될 사람으로 부대 내에서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오후 혜린이 아기를 안고 직원 휴게실 뒤뜰로 걸어가자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혜린 중이 아기 낳았다며? 박소희랑? 참 대담하네. 몇몇 시선이 호기심을 담았지만 그녀가 웃으며 실례합니다 라고 지나가자 모두 미소 지으며 대화를 멈췄다. 가혹한 규율이 있는 곳이지만 때로는 따뜻한 인간미가 더욱 빛났다. 둘째 딸 중순, 진료소의 작은 강당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과장 대위가 일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혜린 중위와 박준호, 소위의 건은 두 사람 모두 서류 작업을 마쳐 참모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동지는 행정 업무와 신병 대상 의료 윤리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혜린 중위와 지훈 아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의실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혜린은 의자에 앉은 채 행복으로 가슴이 벅차왔다. 준호의 눈에도 자부심이 반짝였다. 저도 혜린 중위와 함께 강단에 서서 생존 기술과 시민 의무, 가족 책임감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부모로서 또 교관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늦은 오후 혜린이 부대 교육실에서 교환을 평가하러 들어갔다가 두 신병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들었어? 혜린 중위가 아기를 낳고도 의료 기록 처리를 잘한다더라. 준호, 소희만큼 헌신적인 사람도 드물지. 혜린은 살짝 미소 지으며 교실로 들어갔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동료들의 작은 속삭임쯤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 수 없었다. 혜린과 준호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지키고 동료들의 품에서 아이를 키우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복도 저편,
희미한 노란 전등 불빛이 흰 벽에 어른거렸다. 혜린이 강의를 마치고 신병들과 박수를 주고받으며 나올 때 준호는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다가갔다. 젊은 군인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다.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상징이자 제복 너머로 피어난 책임감의 증거였다. 다음 날 가랑비가 내렸다. 혜리는 지훈에게 목도리를 더 둘러주며 휴게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곧 아빠랑 훈련센터의 이모 삼촌들을 만날 거야. 아기는 요람 속에서 고개를 까딱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다. 혜리는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너에게 따뜻하고 믿음 가득한 집을 만들어줄게. 준호는 곁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아빠와 엄마가 너에게 강인함과 자비를 함께 가르쳐 줄 거란다. 아기는 몸을 뒤척이다가 부모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웃음을 지었다. 해가 지고 빗줄기가 멎자 복도 난로 옆에 떨어진 재가 저녁 연무처럼 퍼졌다. 혜리는 아기를 안고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내일 출생 신고하러 가자. 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특별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이정표였다. 철통 같은 군 기강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책임지기를 감수한 두 젊은 군인은 함께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가을이 조용히 찾아오자 막사 마당의 나무잎은 녹색을 잃고 아침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작은 휴게동 옆 정원 구석에서는 순백의 구절초 꽃망울이 살며시 피어올라 혜린 중이와 준호 중이의 작은 가족을 축하하는 듯했다. 주말 오후 집합방송이 끝나자 두 사람은 아기 요람을 밀고 잔디밭을 한 바퀴 돌았다. 지우는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어 바람에 떨어지는 작은 잎들을 잡으려 했다. 혜리는 살포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을 가득 담은 눈길을 보냈고 준호는 허리를 숙여 잔디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따 아이에게 맡겼다. 이제 모든 낯설문 지나간 기억이 되었다. 혜리는 완전히 새내기 병사들을 위한 의료 윤리 교육으로 복귀했고 준호는 초급 간호 교육을 맡아 교관 역할을 수행했다. 두 사람은 수십 명의 젊은 군인들에게 특별한 스승과 제자였다. 아침마다 막사 출입문 옆에서 주고받는 인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괜찮으셨어요? 잘 잤어요? 아기는 잘 잤답니다. 월말의 어느 따뜻한 저녁, 혜리는 부서원들을 정원으로 초대해 다과회를 열고 싶다고 허락을 구했다. 간단한 자리였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과자 몇 봉지, 그리고 갓 끓인 따뜻한 차 한 주전자가 전부였다. 병사들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 혜린 중이차 맛이 끝내주네요. 준호 중이 과자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신병들은 장작불 주변에 둘러앉아 밝게 웃었고 지우는 포근한 담요에 감싸여 엄마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군대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옹이는 가족의 정으로 채워졌다. 그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중령이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두 동지 덕분에 부대에 큰 기쁨이 찾아왔네. 고맙다. 며칠 후 최중령은 상급 부대에 어린 군인 가족을 위한 놀이 및 독서 공간 설치 예산을 신청했다. 곧 승인이 떨어져 허전하던 정원 한켠에 작은 책장과 쿠션 몇 개, 인형 몇 개가 놓였다. 혜린이 지훈을 데리고 나올 때면 다른 신병들이 모여들어 책을 읽으며 환한 웃음을 나누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혜린은 문득 고민에 빠졌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막세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까? 매일 제복을 입은 부모를 보고 슬퍼하지는 않을까?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휴게동 창가에 앉아 붉은 노을에 물든 바닥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때 준호가 작은 사진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곁에 조용히 앉아 한 장씩 사진을 펼쳐 보였다.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동료들과 함께하고 아이와 함께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마다 적힌 짤막한 메모가 있었다.
너무 피곤했지만 내 웃음이 있어 행복했어. 정원에서 아빠 손을 잡고 가장 크게 웃었지. 엄마 옷자락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어. 해리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그녀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우리는 지금 아기를 위한 추억을 만들고 있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영원히 알게 될 거야. 10번째 달이 찾아오자 신병들은 상급 훈련 과정으로 배치되었다. 혜린 중위와 준호, 소희는 기쁜 소식을 함께 들었다. 부대에 젊은 군인가정 지원팀이 신설되어 군인 부부의 정신적 삶을 돌보고 결혼 전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며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문위원으로 초대되어 군인으로서 부모로서의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했다. 계급과 나이, 편견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군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번째 좌담회에서 혜린 중위는 아기를 가진 순간을 알아차렸던 감격, 밤새 깨어 아이를 돌보던 일들, 병원 당직 일정과 육아를 어떻게 조율했는지를 털어놓았다. 준호 소희는 상관에게 신생아 포대기 수업과 산모 응급처치 과정을 이수하도록 허락을 구한 뒤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했던 경험을 덧붙였다. 그들은 규율 위반에 대한 두려움과 여론의 압박 같은 어려움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과 결단을 강조했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눈빛은 감탄으로 빛났고 박수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훈련 과정 마지막 날, 날씨는 쌀쌀했고 가는 안개가 깔렸다. 혜린, 준호, 그리고 지우는 동료들이 몰래 준비한 고별 연회를 즐겼다. 아기 케이크와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축하 봉투들이 놓였다. 두 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부모님이 부대로 복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우는 엄마 품에 포근히 안겨 잠들어 있었고 볼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혜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마침내 부대에는 젊은 군인가정 지원팀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혜리는 모자 복원과 육아 지원을, 준호는 군사기술 교육과 가족 활동을 맡아 책임지게 되었다. 지훈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되어 풍선과 장난감, 신병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되었다. 매일 아침 작은 원피스를 입은 지훈은 엄마를 따라 교육장에 와서 인사했다. 안녕, 지훈아 라는 환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몇 달 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혜린 중위는 여성 군인 생식 건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제안을 받았고 준호 소위는 우수 근무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시상대에 함께 올라 손을 맞잡고 상장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환호하는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작은 지우는 작은 단상 위에서 손을 흔들며 축하했다. 첫눈 내린 겨울 아침, 눈송이가 군복 위로 반짝였다. 혜리는 아이를 두툼한 외투로 감싸 안고 눈 덮인 막사 구내를 천천히 산책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춥지? 아니요, 당신과 지윤이가 있어 아주 따뜻해요.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하얀 설원 위를 걸으며 얼어붙은 풀 위에 작은 발자국을 남겼다. 그들의 모습은 모든 군인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틀에 갇히지 않는 사랑, 도전을 마주한 용기, 군복 너머로 피어난 책임감이 바로 그것이었다. 앞날이 아무리 험난해도 혜린, 준호, 그리고 지우는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어섰고 가족은 언제나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subscribe, 좋아요, like, 공유, share 잊지 마시고 응원 부탁드려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